칼디의 염소들이 밤새 잠을 자지 않았다. 커피가 어떻게 발견됐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9세기경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의 염소지기 칼디 이야기입니다. 전설이지만 지금도 가장 널리 알려진 커피 기원 이야기죠. 칼디는 어느 날 이상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염소들이 붉은 열매가 달린 나무 주변에서 먹이를 먹고 나더니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활기가 넘쳤죠. 칼디는 그 열매를 따서 근처 이슬람 수도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수도사는 처음엔 악마의 열매라며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불에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수도사들이 그 열매를 물에 끓여 마셔보니 밤새 기도해도 졸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피였습니다. 카파 지방에서 커피라는 이름이 왔다는 설도 있습니다. 염소가 발견하고 수도사가 마시고 그렇게 세상이 커피에 중독되기 시작한 겁니다. 커피, 천년의 여정, 에티오피아에서 전 세계로. 에티오피아 카파 지방에서 커피 열매가 발견된 이후 처음엔 열매를 그냥 씹어 먹었습니다. 음료로 마신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습니다. 15세기 예멘의 이슬람 수피 수도원에서 최초로 커피를 끓여 마시기 시작합니다. 밤샘 기도를 위해서였는데 이것이 커피를 음료로 마신 최초의 기록입니다. 당시 카와라고 불렸습니다. 1475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에는 세계 최초의 커피하우스 카베 카네스가 문을 엽니다. 커피가 종교와 정치, 문화의 중심이 된 순간이었고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사교와 토론의 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1511년 메카의 총독은 커피하우스가 정치적 모임의 장소가 된다며 최초의 커피 금지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오스만 황제가 곧 이를 취소시켰죠. 최초의 커피 논쟁이었습니다. 17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을 통해 커피가 유럽으로 전파됩니다. 1545년 이탈리아, 1650년 영국, 1672년 프랑스 파리에 차례로 커피하우스가 등장했습니다. 이 커피하우스들은 페니 대학이라 불렸는데 1페니짜리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종일 지식인들의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600년대 일부 유럽 성직자들은 커피를 이교도의 음료라며 금지를 청원했습니다. 그런데 교황 클레멘스 8세가 직접 마셔보고는 이렇게 맛있는 것을 이교도에게만 줄 수 없다며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후 커피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1683년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흥미로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빈 포위전 이후 남겨진 커피 자루에서 비엔나 커피 문화가 시작된 겁니다. 설탕과 우유를 함께 마시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1773년 미국에서는 보스턴 차 사건이 커피의 운명을 바꿉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엔 미국인들도 차를 마셨는데 영국의 세금에 저항한 보스턴 차 사건 이후 차 불매운동이 일어났고 애국의 음료로 커피가 선택됩니다. 이것이 미국이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이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1896년 한국에도 커피가 상륙합니다. 아관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고종 황제가 처음 커피를 접했는데 당시엔 가베라고 불렸습니다. 이후 고종은 독수공한 정관원에서 즐겨 마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70년대 한국에서는 믹스커피라는 독자적인 커피 문화가 탄생합니다. 동서식품이 맥심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하고 자판기 커피가 보급되면서 커피와 설탕과 크림을 한 번에 섞은 3인인 믹스커피가 만들어졌는데 이건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만의 독자적인 문화입니다. 직장인의 음료로 자리 잡은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커피는 계속 금지당했다 그러나 항상 살아남았다. 왜 권력자들은 그토록 커피를 두려워했을까요? 커피하우스는 모든 시대에 지식인과 반체제 인사가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커피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이성적인 토론을 촉진했고 권력자들은 커피하우스가 정치적 음모의 온상이 될 거라 두려워했습니다. 메카는 1511년, 이탈리아는 1600년대, 영국은 1675년 찰스 2세 시기, 스웨덴은 1746년에 각각 커피를 금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민중의 저항이 항상 그 금지령을 무너뜨렸죠. 커피는 자유의 음료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커피하우스들에서 근대 문명의 여러 제도가 탄생했습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에서 로이드 보험이 탄생했고 뉴욕의 커피하우스에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시작됐습니다. 파리의 커피하우스에서는 프랑스 대혁명이 논의됐습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근대 문명의 탄생 배경이었던 겁니다. 같은 커피인데 나라마다 전혀 다르다. 지금 세계 각국의 커피 문화를 보면 정말 다양합니다. 이탈리아는 에스프레소 문화입니다. 작은 잔에 진하게 한 모금, 바에 서서 빠르게 마십니다. 앉아서 마시면 오히려 더 비싸지고 카푸치노는 오전에만 마시고 점심 이후엔 에스프레소를 마십니다. 커피가 하나의 의식이자 문화인 셈입니다. 터키는 터키시 커피로 유명한데
미세하게 간 커피를 물에 끓여서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마십니다. 찌꺼기로 점을 보는 문화까지 있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스웨덴은 피카라는 커피 휴식 문화가 있습니다. 하루 2번 커피 브레이크를 갖는데 시나몬번과 함께 천천히 마시고 혼자가 아니라 반드시 함께 마십니다. 세계에서 1인당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믹스커피와 카페공화국이라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세계 유일의 3-in-1 믹스커피가 있고 스타벅스 매장 수는 세계 4위입니다. 카페는 공부와 회의, 데이트 장소로 쓰이고 달고나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한국발 트렌드가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고종 황제의 가베에서 카페 공화국까지 한국의 커피 역사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가 아관 파천 당시 러시아 공사관에서 최초로 커피를 접했고 당시엔 가베라 불렸습니다. 1902년에는 정동에 손타코테 커피숍이 생기는데 한국 최초의 서양식 커피 공간이자 외교관과 지식인들의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에는 다방 문화가 꼽힙니다. 커피는 고급 문화의 상징이었고 다방은 지식인과 예술가들의 사랑방이 됐습니다. DJ 다방처럼 음악과 결합한 형태도 등장했죠. 1976년 동서식품이 맥심 인스턴트 커피를 출시하면서 믹스 커피 문화가 시작됩니다. 커피가 비로소 서민의 음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1999년에는 이화여대 앞에 스타벅스 한국 1호점이 생기면서 테이크아웃 커피 문화가 시작됐고 커피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지금 한국은 스타벅스 매장 수 세계 4위의 카페 공화국이 됐습니다. 달고나 커피와 아이스 아메리카노, 흑당 라떼 같은 한국발 커피 트렌드가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세상을 바꿨다. 에티오피아 염소가 붉은 열매를 먹고 잠을 못 자는 것을 본 목동의 이야기가 천년을 거쳐 지금 매일 수십억 잔의 커피로 이어졌습니다. 수도원에서 시작해 혁명을 논의하는 공간이 됐고 주식거래소와 보험회사를 낳았습니다. 커피는 그냥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깨어있게 만들고 모이게 하고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도 커피만큼은 곁에 있을 것 같습니다. 고종 황제가 마신 그 한 잔부터 지금 마시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커피는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